그럼 이번에는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아침에 있었던 속보입니다. 해안포 사격이 실시됐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개성공단을 전면적으로 철수를 하고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리적 훈련 직전에 있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포탄 단 한 발로 우리 그 남한에게 우리 대한민국에게 전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 여론을 일으켜서 어떤 뭐 개성공단 재개하라 또는 그 키리저브 훈련 중지하라 그리고 또 강력한 대북 압박하지 마라라는 여론을 일으키기 위한 어떤 그 불씨를 만들려고 한 발을 쏘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 앞서 이제 며칠 전에 해안포문이 열린 것이 포착되기도 했었는데요. 그 열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런 일을 이제 저지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해안포 문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그 동굴 속에 해안포가 있거든요. 거기에 또 철문 같은 것이 있고 철문을 열고 해안포를 지금 방금 영상처럼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해안포 문을 열은 것이고요. 그 해안포 문을 열었다는 것은 언제든지 발사를 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췄다는 것이고 또 우리의 반격 사격에도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는 것은 결국 이제 어떤 그 전투 준비 태세가 다 되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해안포를 한 발을 쏘았는데 혹시나 이것이 실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보시다시피 북한군 포는 굉장히 구형포기 때문에 뭐 실수로 버튼을 잘못 눌러서 날아간다든지 그럴 수 있는 포가 아니에요. 아주 그 사람이 여러 명이 그 달라붙어서 많은 조작을 해야만이 포탄이 나가는 그런 한 발씩 나가는 그런 구형포기 때문에 실수로 나갔을 수는 없고 또 저 해안포 때의 그 대장 해봐야 뭐 우리로 치면 뭐 한 대위 뭐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런 대위 정도 되는 아주 하급 지휘관이 자기 스스로 부하들에게 지시를 해서 해안포를 한 발 쏴야 되겠다라고 이 일선 차원에서 결정을 했을 수도 없고요. 이것은 아주 최상층부에서 기획한 그런 그 사격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준비 태세를 갖춘 메시지를 보낸 걸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측의 태세를 점검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측의 준비 태세를 점검하겠다고 만약에 했으면 NLL을 넘어서 사격을 했겠죠. 그런데 NLL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측의 준비 태세는 테스트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 측은 뭐 말하지 않아도 지금 준비 태세는 확실하게 되어 있고 특히 저 백령도나 연평도 같은 경우는 우리 해병대들이 지키고 있는데 2010년도 불과 이제 5년 몇 개월 전에 우리 연평도의 해병부대가 북한의 포사격에 뭐 100여 발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해병 유교단, 연평부대 이런 곳의 포병부대들은 뭐 잊지 않고 항상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우리 국민 여론을 일으키겠다. 또 특히 최근에 그 북한의 도발 패턴을 보면 주말에 도발을 많이 합니다. 조금 더 그 우리를 더 혼란시키고 지금 이제 주말은 아무래도 공무원이나 정부 조직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또 주말이 시작되는 이 토요일 시점에 이런 것을 도발을 단 한 발의 포탄만으로 우리 정부 또 안보부처, 안보관계부처 여러 분야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 여론을 일으켜서 봐라. 우리가 이러니까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우리 개성공단 다시 북한에게 사정해서 다시 재개하고 그리고 북한이 뭐 핵미사일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하는데 설마 우리한테 쏘겠냐. 그러니까 북한하고 우리 잘 지내자. 라는 여론을 일으키려는 어떤 그런 공작이 아닌가 뭐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토요일 아침에 굳이 쏜 거는 여론을 좀 조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다는 거고요. 자, 대표님 여론을 조장하고 정부 부처의 정부 부처가 지금은 이제 평일 같으면은 정부 부처 모든 부처에 다 그 공무원들이 자리를 하고 있죠. 그러나 주말이기 때문에 상황실밖에 없어요. 당직들. 그러니까 정부 부처를 더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자, 지금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요. 조금 전까지는 저희가 뭐 한 발로 좀 알고 있었는데 10발은 넘지 않지만 좀 뭐 수발을 발사한 것 같다라는 정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좀 훈련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북한이 우리 키 리저브 훈련을 앞두고 우리 NLL 근방에다가 훈련을 한 예는 사실 극히 드뭅니다. 이것은 훈련으로 물론 자기들이 북한이 훈련이다라고 하면 훈련이라고 뭐 밖에 이야기할 수 없지만 예. 이것은 전형적으로 도발성 훈련이다. 그 훈련을 토요일 아침 7시 30분에 하는 훈련이 굳이 야간 훈련도 아니고 주간 훈련도 아니고 아침 7시 30분에 하는 훈련은 사실 드물거든요. 그거는 뭐 전술적으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훈련입니다. 어두우면은 밤에 야간 훈련을 하고 싶으면 어두운 밤에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아주 미명의 새벽에 하고 싶으면 완전 새벽에 하면 되는 것이지 그 뭐 해 뜨기 직전에 7시 30분에 또 해 뜨고 나서 훈련을 한다. 그리고 훈련을 하면은 당연히 뭐 북한군 그 포병 부대들도 피곤해지는 것이죠. 그런 네. 것들은 훈련의 효과와는 큰 관계가 없다. 따라서 이것은 전형적으로 도발성 훈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예. 자,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뭐 너무 조용히 넘어가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겠지만 또 호들갑을 떠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아까 백령도 그 주민분하고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인터뷰를 할 때 보니까 그 백령도 주민분이 굉장히 차분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앵커분도 좀 당황하시는 것 같던데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입니다. 백령도에 계시는 분들이나 연평도에 계시는 분들, 특히 백령도는 연평도와 달리 거리가 10km가 훨씬 넘어요. 그래서 조금 연평도보다는 조금 무디고 그리고 대피 시설이 연평도보다 상대적으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령도에 배치되어 있는 전력이 연평도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백령도 주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한 어떤 그런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한 그 주민분처럼 의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자기네 해역에 포탄 한 10발 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정부가 다시 막 호들갑을 뜨고 다시 모이고 이렇게 할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장 부대, 백령도나 연평도에 있는 해병부대 그리고 우리 전방에 있는 철책부대 이런 GOP 철책부대들이 거기에만 경계를 태세를 강화시켜서 혹시 북한군 포탄이 백령도에 앞에서 10발을 쐈다고 해서 반드시 또 백령도 NLL로 포탄을 넘길 것이라는 그 생각은 오산이죠. 그쪽에다가 관심을 집중시켜놓고 연평도나 동해에서 도발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전 경계선 지역에 있는 우리 부대들에게 경계 강화 지시를 내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국민이나 우리 정치권이 여기에 호들갑을 떨 필요는 전혀 없다. 그것이 호들갑을 떨게끔 만드는 것이 북한의 노림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저희 취재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번 주 초에 연평도를 이제 직접 다녀와서 그 해안 포문 열린 것을 또 확인을 했었고요. 자, 우리 당국에서도 이제 북한의 도발, 특히 뭐 테러 같은 것들이 뭐 사이버 테러도 포함해서요, 뭐 여러 가지 유형으로 좀 나타날 거다라고 이렇게 예고를 하면서 경계심을 보였는데 이번 이런 북한 측의 포사격이 어떤 뭐 도발을 시도하기 위한 첫 시도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도발을 할 수도 있다. 그 도발은 특히 네. 지금 이제 우리 국정원이나 정부에서 그 사이버 도발에 대한 경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이버 도발은 지금도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같이 그 안보 분야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해킹 메일을 뭐 수도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비단 저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 많은 영역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사이버 도발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이고 정부가 하는 경고는 결코 어떤 그 예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징후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과정 그런 것들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정부가 사이버 도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이버 도발을 이미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방금 앵커 말씀하셨듯이 이 포탄 한 10발 정도를 쏜 것은 키 리졸브 훈련이 남한 너희들만의 어떤 그 자극적인 훈련은 아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남한 너희들의 영토에 불바다가 뭐 과거에 1994년도에 서울 불바다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예. 불바다로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사실 뭐 인터넷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 키 리졸브 훈련하러 미국 항공모함 추가로 존 C 스탠리스 오고 또 기존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있으니까 항공모함 두 척이니까 한번 쓸어버리자 뭐 이런 어떤 여론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포탄들이 바로 너희 집을 때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키 리졸브 훈련에 대비한 어떤 그 경고성 도발 훈련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북한에게 도발 운운하지 마라. 북한을 공격 운운하지 마라.
뭐 이런 어떤 그 도발성 그 경고성 도발이라고 봐야죠. 예. 그 최근에 그 F-22 스텔스 전투기와 같은 어떤 미국의 전략 자산이 이제 한반도에 속속 전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어떤 한미의 좀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북한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사실 그 F-22가 한국에 4대가 왔고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언론들이 뭐 아주 뭐 강하게 보도를 했죠. 그러나 F-22가 한국에 4대가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없어요. 저는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F-22가 마치 김정은이 숨어있는 지하 벙커를 공격할 수 있고 김정은의 집무실을 공격할 수 있고 막 그렇게 지금 포장을 하던데 사실 F-22는 전투기지 폭격기가 아니에요. 북한이 무서워하는 것은 폭격기입니다. B-52나 B-2 같은 폭격기거든요. F-22의 역할은 북한 전투기가 남한 영공으로 아무것도 넘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능력, 또 북한 하늘에 북한 전투기가 한 대도 날아다닐 수 없게 만드는 능력, 그런 것들이 F-22의 능력이지 땅에 있는 뭔가를 어떻게 파괴시키고 땅 밑에 있는 뭔가를 뚫고 들어가서 파괴시키고 이런 능력이 없어요. 네. 그런데 북한은 어차피 공군 전력이 완전히 뭐 노후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하면 북한 하늘은 뭐 텅 비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북한 공군 전력은 거의 뭐 괴멸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F-22가 오든 우리 공군이 하든 북한 하늘은 우리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F-22로 인해서 크게 달라질 게 없고 북한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B-2가 어디에 있느냐, B-2 스텔스 폭격기가 어디에 있느냐. 예. 그 B-2 스텔스 폭격기가 이 한반도 근처에 있다면 언제 어느 때든지 김정은이 숨어있는 지하 벙커를 뚫고 들어가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보도에 의하면 이번 키 리저브 훈련할 때 B-52 전략 폭격기뿐만 아니라 B-2까지 온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북한이 상당히 두려워할 것이고 그게 두려우니까 지금 이런 것처럼 해안포탄을 한 10발 정도 쏘아서 함부로 우리에게 도발하면 너희들도 죽는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경고 메시지를 하고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자, 대표님 참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북한의 이렇게 포사격이 이뤄질 때 우리의 어떤 대응 수단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백령도나 연평도 같은 경우에는 K9 그 자주포 한 개 대대씩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만약에 우리 연평도나 백령도를 북한의 포가 공격을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NLL을 넘어올 경우에요. 예. NLL을 넘어오면 우리 해안포는 북한 해안포를 때릴 수 있는 사정거리가 안 나와요. 지금 백령도에 있는 해안포는 북한 그 공기 부양정들이 우리 백령도로 상륙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공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거든요. 아주 구형 전차포입니다. 네. 예. 북한 해안포로까지 사정거리가 안 나와요. 그냥 뭐 공기 부양정이나 북한 군함, 뭐 고속정 이런 것들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옛날 그 M47이라고 하는 전차 탱크 포탑을 떼가지고 갖다 놔서 그건 뭐 아주 성능이 안 좋아요.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K9 자주포 이게 이제 그 백령도에 한 개 대대가 있는데 뭐 이거 한 개 대대 정도면 북한 지금 뭐 장산고시라고 하는데 그 장산고 지역의 어떤 부대 하나의 목표 정도는 완전히 일제 사격에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요 K9 자주포 한 발 쏘면 한 50m 정도의 주변이 그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18문이 있고 이 K9 자주포가 1분에 한 6발 정도 쏠 수가 있으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 K9이 무섭죠. 그리고 육군에서 구룡이라고 하는 다련장 로켓, 뭐 북한이 방사포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우리는 다련장 로켓이라고 하는데 그 구룡 다련장 로켓도 이 백령도에 배치를 해놨습니다. 또 육군에서 육군 그 항공작전사령부에서 백령도에 코브라 공격 헬기를 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이 해안포 사격뿐만 아니고 그 공기부양정, 공방급 공기부양정을 가지고 우리 백령도나 대청도에 상륙을 시도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게릴라들을 태우고 그러면 이제 우리 코브라 공격 헬기가 그 바다에서 그런 것들을 그 공기부양정을 공격할 것이고요. 또 지난번에 연평도 포격 도발을 할 때 북한의 해안포가 절벽 밑에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 K9 자주포들이 해안포 안으로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곡사포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스파이크라고 하는 대전차 미사일을 우리가 급히 수입을 했습니다.
그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이 있어서 지금은 북한이 사실은 해안포를 함부로 자신 있게 쏘기는 조금 두려울 겁니다. 그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은 해안포를 완전히 그냥 직격으로 뚫고 들어가 버리거든요. 뭐 그러한 능력을 우리 지금 백령도나 연평도에서는 갖추고 있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 충분한 전력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정된 자산을 가지고 백령도에 또는 연평도에 완전히 압도적인 화력을 배치해 놓는다면 예. 그렇게 되면 또 육지가 또 비게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하지만 하진 않지만 어떤 그 필요한 정도의 그 전력은 다 배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이제 오전에 백령도 북쪽 지역에서 북한군이 해안포 사격을 실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 쪽에서는 뭐 어떤 회의가 소집이 됐다거나 뭐 이러한 소식이 전혀 들리지 않고 있거든요. 자, 일단 일시적인 좀 국지 도발로 성격을 규정했다 이렇게 좀 봐도 되는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북한의 해안포가 우리 NLL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물리적 대응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물리적 대응을 하면 북한의 어떤 그 유도 덫에 우리가 걸리는 거죠. 북한은 분명히 NLL을 넘지 않았는데 우리가 만약에 NLL을 넘겨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NLL을 넘지 않는 우리의 포사격 훈련, 우리 백령도나 연평도에서 훈련 많이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북한이 이제는 너희들 우리 넘지 않았는데 너희들 우리를 공격했으니까 우리 참지 않아. 너희들 훈련만 하면 우리는 공격하겠어. 라고 하는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를 가지고 뭐 우리가 NSC가 열린다든지 뭐 관계부처 확대 장관 회의가 열린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예. 단지 청와대에도 상황실이 있고 국방부와 합참에도 다 상황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정도는 충분히 차분하게 통제할 수 있는 또 지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고 또 해병대 사령부에 서북도서 방어사령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서북도서 방어사령부의 상황실에서 아마 아주 지금 긴밀하게 대처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 토요일 날 부랴부랴 뭐 그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한다, 뭐 NSC를 연다 할 정도의 일이 전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